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옆에 아무도 없으신가요? 밥상을 혼자 차려놓고 텔레비전 소리 크게 틀어놓고 그 소리 들으면서 밥 드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어서 그냥 혼자 방에 누워 버티신 적은요?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은 경상남도 작은 읍내에 혼자 살고 계신 박순자 씨, 올해 67이십니다. 남편은 4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자식은 셋이나 있는데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어요. 한 달 손에 쥐는 돈이라고는 국민연금 82만 원, 딱 그게 전부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십만 명의 현실이 여러분의 가슴 한복판을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도 순자 씨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작은 희망의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절대 끄지 마세요. 이 이야기, 어쩌면 지금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이고 어쩌면 몇 년 뒤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채널은 지금 이렇게 소리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시니어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조용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자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속에 있을 그 시간에 순자 씨는 이미 눈을 뜨고 어두컴컴한 방 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냐고요? 잠이 안 와서래요. 예전에는 남편 깰까봐 살금살금 일어났는데 이제는 깨울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눈이 떠지는 대로 일어난대요. 그 말 한마디 듣는데 가슴이 얼마나 먹먹해지던지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을 켜는 거예요. 날이 밝아도 혼자 있는 집은 어둡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형광등 불을 탁 켜고 그 다음에 냉장고 문을 열어봐요. 냉장고 안에는 뭐가 있냐고요? 어제 먹다 남은 김치 한 접시, 두부 반모, 계란 서너 개. 딱 그 정도예요. 시장을 가야 하는데 무거운 걸 들고 오기에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자꾸 미루게 된대요. 순자 씨 집은 경상남도 어느 읍내 외곽의 낡은 빌라 2층이에요. 월세는 30만 원이고요. 4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쭉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무릎 아픈 몸으로 매번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그게 또 만만치 않대요. 근데 그렇다고 이사 갈 돈도 없고 더 좋은 데 갈 형편도 안 되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아침밥은 주로 계란 하나 삶거나 어제 남은 밥에 뜨거운 물 부어서 말아먹는 식으로 해결해요. 혼자 먹는 밥이 귀찮아서 그러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귀찮은 게 아니에요. 차려봤자 혼자 먹어야 하는 그 밥상이 너무 쓸쓸해서 그렇대요. 상 차려놓고 앉으면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남편이 앉던 자리. 그 자리를 보면서 밥 먹기가 싫어서 그냥 서서 먹을 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남편 임수철 씨는 4년 전 봄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진 걸 순자 씨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이 넘어가 있었대요. 그 새벽에 혼자 119 부르고 혼자 병원 따라가고 혼자 사망 선고 듣고 혼자 울었어요. 자식들한테 전화했더니 큰딸은 한참 뒤에 왔고 아들은 다음 날 왔고 막내딸은 해외에 있다고 며칠이 지나서야 왔대요. 그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순자 씨는 그때 느꼈대요. 아, 나는 이제 혼자구나.
그냥 막연하게 느낀 게 아니라 뼛속으로, 온몸으로 느꼈다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돈이 많진 않았어도 그래도 둘이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남편은 작은 페인트 가게를 했고 순자 씨는 틈틈이 근처 식당 일을 도왔어요. 자식 셋 다 가르치고 결혼도 다 시키고 그게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자식들만 잘 되면 된다. 자식들이 잘 되면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막상 자식들이 다 커서 나가고 나니까 남은 건 자기 노후 준비를 하나도 못한 채 늙어가는 두 부부뿐이었대요. 그리고 그 남편마저 먼저 가버린 거예요. 남편 국민연금은 한 달에 68만 원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유족연금으로 그 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순자 씨 본인 연금이랑 합쳐서 결국 한 달에 82만 원을 받게 됐어요. 이 82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월세 30만 원 내고 나면 52만 원이 남죠. 거기서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이런 것 빼고 나면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30만 원이 채 안 돼요. 하루에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싼 채소를 사고 고기는 마트에서 행사할 때나 한 번 사고 과일은 거의 못 먹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듣기엔 간단한데 실제로 그 생활이 어떤 건지 해보지 않은 분은 상상이 잘 안 될 거예요. 자식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큰딸은 수도권에서 남편이랑 맞벌이를 해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 빠듯하다고 해요.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요즘 수도권에서 사는 게 얼마나 빡빡한지 순자 씨도 알아요. 그래도 명절에 전화 한 통 없다는 건 그게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들은 부산에 살고 있고요. 며느리랑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연락이 끊겼대요.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며느리가 싫어한다고. 아들도 나름 괴롭겠다는 건 알겠는데 어머니 입장에선 그 설명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막내딸은 결혼하고 나서 아예 연락이 뚝 끊겼대요. 뭔가 서운한 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순자 씨도 정확히는 모른대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없어졌다고. 마지막으로 자식 목소리 들은 게 언제냐고 물었더니 순자 씨가 잠깐 멈추더라고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6개월. 됐나?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자식 셋을 낳고 키웠는데 그 자식 목소리를 6개월 만에 듣는다는 게 그것도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못한다는 게 이게 어떤 감정인지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케이스일까요? 아니에요. 통계를 한번 볼게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수는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어요. 그 중에 여성 독거노인의 비율이 훨씬 높은데 이건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서 혼자 남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65살 이상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절반 가까이가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순자 씨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순자 씨가 특히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픈 날이래요. 무릎 연골이 닳아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혈압약을 챙겨 먹어야 하고 최근에는 허리도 말썽이에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버스 타고 가야 하고 기다리고 검사하고 약 타오는 그 과정을 하루 종일 혼자서 해야 해요.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없이 오셨어요? 하고 물어볼 때 그 말이 제일 아프다고 했어요. 네, 없어요. 한마디 하고 고개 숙이는 그 순간이 치료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그 한마디 때문에 아프다고. 정말 힘든 건 밤이에요. 낮에는 뭔가 움직이다 보면 그래도 시간이 가는데
밤에 불 끄고 혼자 누우면 생각이 많아진대요. 남편 생각, 자식들 생각, 그리고 나 언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아프면 어떡하지? 크게 아프면 누가 알아줄까? 내가 이 방에서 며칠을 쓰러져 있어도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새벽 2시, 3시에 머릿속을 가득 채운대요.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독거노인이 홀로 사망하는 이른바 고독사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무연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박순자 씨가 밤마다 느끼는 그 두려움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통계로 증명된 현실이에요. 그 두려움이 매일 밤 이불 속에 함께 누워 있는 거예요. 순자 씨는 복지관에 나가볼까 생각한 적이 있대요. 동네에 노인복지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발걸음이 안 떨어진대요.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가도 되나 싶기도 하고 처음 가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혼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그냥 돌아선 적이 벌써 서너 번이래요. 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집에 온 거예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분이 용기 없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혼자이다 보면 먼저 손 내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관계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순자 씨한테 위로가 되는 건 골목에 사는 이웃 할머니 한 분이에요. 70세신 이웃집 황옥분 씨인데요. 황옥분 씨도 얘는 얘대로 남편이 치매로 요양원에 있고 혼자 살고 있어요. 둘이 가끔 골목에서 마주치면 상추 한 포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를 나눠요. 어쩌다 한 번은 같이 시장도 가고요. 순자 씨는 그 시간이 제일 좋대요.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간이라고.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는 것, 그게 이분들한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순자 씨 집 창가에 작은 화분이 여러 개 있어요. 방울토마토, 상추, 파. 베란다도 없는 좁은 창가에 그 화분들을 다닥다닥 놓고 매일 물을 줘요. 자기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이 말 들었을 때 진짜 눈물이 났어요. 얘네는 내가 매일 물 주면 쑥쑥 자라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화분에 물을 주면서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는 거잖아요. 자식한테도 남편한테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힘든데 화분들이 자기를 필요로 한다는 게 이게 순자 씨를 매일 아침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래요. 경제적인 현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순자 씨가 한 달에 82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같이 보실게요. 월세 30만 원, 전기세 2만 5천 원, 수도세 8천 원, 통신비 2만 원. 이거 합치면 벌써 55만 3천 원이에요. 남은 돈 26만 7천 원으로 한 달을 먹어야 해요. 거기다 병원비도 나오고 약값도 나오고 실제로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이 20만 원이 채 안 돼요. 하루 식비 6천 원, 아침 2천 원, 점심 2천 원, 저녁 2천 원. 이 돈으로 뭘 얼마나 먹겠어요. 그래서 순자 씨는 밥을 하루에 2번만 먹을 때가 많대요. 아침이랑 저녁. 점심은 그냥 건너뛰거나 과자 한 봉지로 때우고요. 겨울에는 난방비가 더 나오니까 그때는 식비를 더 줄여야 해요.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고 방 전체 난방은 거의 안 켠대요. 너무 추우면 이불 2개 덮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67살 할머니의 겨울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안 해보셨냐고 물었어요. 해봤대요. 근데 자식들 소득이 있다고 탈락했대요. 자식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서 실제로는 자식한테 돈 한 푼 못 받아도 수급자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이 틈새에서 빠지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자식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안 하는데 서류상으로만 자식 있다고 지원이 안 되는 경우, 현실과 제도 사이의 그 틈에 박순자 씨 같은 분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노인 돌봄 서비스는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을 해볼 수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대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긴 했는데 대기가 길고 조건이 복잡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대요. 결국 신청은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왔대요. 그게 몇 달 전 일이래요. 이 말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독거 어르신을 위한 제도는 제법 있어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 노인 사랑 잊기 서비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근데 이게 실제로 필요한 분들한테 제대로 닿고 있냐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했는데 대기가 너무 길거나 자격 조건이 안 맞거나 제도는 있는데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틈을 아무도 메워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여성 어르신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무기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 돈이 없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몸이 아프니까 멀리 못 가고,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이 무기력이 쌓이면 우울증이 되는데, 우리나라 노인 우울증 유병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전문기관 연구에 따르면 노인 5명 중 1명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실제로 치료를 받는 분은 훨씬 적어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게 부끄럽다는 인식도 있고, 돈도 없고, 혼자라서 권해주는 사람도 없고, 순자 씨도 한동안 많이 안 좋았대요. 남편 간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씻는 것도 귀찮고, 그냥 누워있고 싶은데 누워있어도 어딘가 공허한 그 상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진 못했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버텨온 거래요. 이웃 황옥분 씨가 계속 문을 두드려줘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됐대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엔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화분에 물 주고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고 황옥분 씨 만나면 수다 떨고 저녁에 일기 쓰고 이게 순자 씨의 하루 루틴이에요. 거창한 거 없어요. 근데 이 루틴이 있으니까 하루가 생겨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분을 살아있게 하는 가장 작고 소중한 것들이에요. 제가 촬영하는 동안 한 가지 장면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순자 씨가 창가에 앉아서 화분에 물을 주는데 햇빛이 딱 그 얼굴에 비쳐서 잠깐 웃음이 지어지더라고요. 화분에 새 잎이 났다면서요. 봐요. 이거 어제 새로 났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밝았는지. 그 순간만큼은 67살 독거노인이 아니라 그냥 작은 행복을 발견한 한 사람이었어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전문가한테도 물어봤어요. 독거 여성 어르신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돈도 중요하고 의료 접근성도 중요한데 결국 핵심은 관계래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내가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다는 그 연결감이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하루에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과 같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예요. 외로움이 병이에요. 진짜 병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미 외로움 담당 장관을 따로 두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독 담당 장관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 문제가 사회 전체의 의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현장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떠오른 게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마지막으로 안부 전화드린 게 언제였나요? 아니, 그것보다 먼저. 지금 부모님이 오늘 밥은 뭐 드셨는지,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나요? 박순자 씨의 자식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그냥 바쁘고 피곤하고 자기 살기도 빠듯한 거겠죠. 근데 그 바쁨이 어머니의 6개월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어머니 목소리를 6개월 동안 못 듣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순자 씨한테 물었어요.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게 뭔지. 돈? 건강? 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따뜻한 밥같이 먹을 사람이요.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사람. 그게 전부래요. 지금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일상이 박순자 씨한테는 제일 간절한 소원이에요. 다시 하루로 돌아올게요. 점심은 거의 건너뛰고 저녁에 된장찌개 하나 끓여서 혼자 먹어요. 아무리 적게 끓여도 한 냄비 끓이면 2, 3일을 먹어야 해요. 처음엔 남기는 게 아까웠는데 이제는 아예 그렇게 요리를 해요. 이틀치 먹을 양을 한 번에 끓이고 먹다 먹다 질리면 그냥 다 먹어요. 식사가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그냥 때워야 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저녁 먹고 나면 텔레비전을 켜놔요. 뭘 보는 건 아닌데 소리가 있어야 집이 너무 조용하지 않아서요.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근데 드라마 보다 보면 가족들이 같이 밥 먹는 장면 나올 때 채널 돌린다고 해요. 그게 너무 눈에 밟혀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슬픈 거예요. 매일 저녁 일기를 써요. 일기장을 보여줬는데 글씨가 좀 삐뚤빼뚤하지만 꼬박꼬박 채워져 있어요. 오늘 뭐 먹었는지, 무릎이 어땠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한테는 자기가 오늘 살아있었다는 증거래요. 오늘도 여기 있었다는 기록. 그 말이 한동안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더라고요. 기록을 남긴다는 게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행위라는 것. 그게 이분한테는 일기장 한 권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봤어요. 박순자 씨는 평생 일했어요. 식당 일도 했고 남편 가게도 뒷바라지했고 자식들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그 세대 어르신들이 다 그랬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고 정작 자기 노후는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그 자식들은 이제 바쁘고 국가제도는 촘촘하지 않고 남은 건 혼자인 할머니 한 명이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 자식들이 나를 챙겨줄 거라는 기대, 얼마나 확실한 건지,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혹시 박순자 씨처럼 혼자 밥 먹고 있진 않은지,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신호예요. 박순자 씨 같은 분들을 위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그분이 오늘 밥을 드셨는지,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신지 그냥 한번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이웃인데 아직 인사도 못했다면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한 번만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 한마디가 그분의 오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독거 어르신 대상 무료 급식 서비스, 안부 전화 서비스, 방문 간호 서비스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주민센터에 한 번만 문의해도 뭔가 연결될 수 있는데 혼자서는 그 문을 두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어른들 계신 분들은
같이 알아봐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주민센터 한 번만 가주는 것. 그게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어요. 순자 씨한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지금 이 삶에서 그래도 감사한 게 있냐고. 잠깐 창밖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 건강하게 눈 뜰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저 화분들이요. 그 대답이 얼마나 담담하고 얼마나 깊던지. 82만 원으로 살면서 자식 목소리 6개월째 못 들으면서 아파도 혼자 버티면서도 그래도 오늘 눈 뜬 것, 화분이 자라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 이분이 비참한 사람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수십만 명의 박순자 씨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새벽에 혼자 불을 켜고 혼자 밥을 차리고 아파도 혼자 버티고 있는 분들. 우리가 그분들 곁에 조금 더 가까이 있어줄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조금은 덜 쓸쓸해질 거라고 믿어요. 오늘 이렇게 박순자 씨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그 불편함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눈 돌리고 싶었던 현실이 거기 있다는 증거니까요. 박순자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혼자 불을 켜고 화분에 물을 주고 한 끼 밥을 차려서 하루를 살아낼 거예요. 그 삶을 불쌍하다고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 삶 속에 새잎 나는 기쁨이 있고 황옥분 씨와 나누는 웃음이 있고 일기장에 오늘 하루를 남기는 작은 의지가 있으니까요. 그 의지가 이분을 매일 아침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주세요. 뭔가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밥 먹었어요? 그 한마디면 돼요. 그게 순자 씨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이 계신다면 오늘 한 번만 인사 건네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누군가의 오늘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곁에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가져올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